요 합계 시한가치 계수라는 것은 우리가 합계 시한가치를 배웠잖아요. 합계 시한가치는 뭐예요?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 그다음에 미래 가치입니다. 합계 시한가치를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논리를 배웠는데 미래 가치 구하라 그러니까 잘 안 됐잖아. 그래서 요 미래 가치를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었는데 그걸 미래 가치 계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가치를 빨리 계산하면 현재 가치 계수다 이렇게. 이걸 합계 시한가치 계수. 그럼 합계 시한가치 계수는 합계 시한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는 수식 이런 뜻이라고. 그럼 이 합계 시한가치 계수에서는 시험을 낼 때 몇 개를 내냐면 몇 가지 내냐면 이제 돌아가면서 네 가지 사항을 물어본다고. 첫 번째 구분하라고 나오고, 두 번째 역수란 거 나오고, 세 번째 활용이라는 게 나오고, 네 번째 자료 주면서 계산하고 나오고 이렇게. 예? 그럼 이 구분은 무슨 말이냐면 합계 시한가치 계수가 6개가 있어요. 6개가. 6개가 있는데 3개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고 3개는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거라고. 그럼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게 1번 일시불로 현재 가치 계수라는 게 있고 2번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저당 상수라는 게 있는 거라고. 반면에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미래 가치 계수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라는 게 있고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라는 게 있고 감채 기금 계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 자, 봐봐요. 그럼 합계 시한가치 계수라는 게 있다. 그럼 합계 시한가치 계수는 합계 시한가치를 즉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이다. 이 합계 시한가치 계수에서는 시험을 낼 때 구분해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역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활용 어디다 써먹는가 물어볼 수도 있고 계산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낸다는 소리야 이게. 그러면 일단 합계 시한가치 계수가 6개 이렇게 6개. 6개인데 구분하라는 소리야. 어떻게 구분했어요? 현재 가치 계수 3개, 미래 가치 계수 3개 이렇게 구분했다는 소리야. 수업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한 번만 하고 쭉 가면 갔는데 전혀 못 알아먹어버려. 못 알아먹어버린다고. 이렇게 까서 입에다 넣어줘야만이 그때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럴 필요 없이 요거 까면 요거 나옵니다. 그것만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돼. 중요한 수업은. 중요한 수업은 까서 입에 넣어둬도 잘 모른다고 그래. 그러니까. 예? 그럼 이렇게 3개 나눴잖아요. 그럼 이제 구분은 이렇게 낸다고 봐봐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감채 기금 계수는 현재 가치 계수이다. OX, X. 감채 계수는 미래 가치 계수잖아. 되셨죠? 그렇게 출제한다고. 그러면 이 6개 중에서 2개만 알면 돼. 이거냐면 해봐봐요. 현재 가치 계수, 현재 가치 계수. 자기들이 현재 가치 계수라고 등에다 문신 팠잖아요. 그럼 이 2개가 내가 봐봐요. 실제로 이런 분이 있다고. 그냥 그런 분은 공부를 안 해야 돼. 봐봐요. 실제로 이런 분이 있다고. 어떤 분이 있냐면 이제 남아서 혼자 공부하는데 이제 여러 명이 이제 공부할 때 보면 근데 요거 이제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날 공부할 때 보면 요거를 10번을 써. 10번을 쓰고 현재 가치 계수라고 써놨더라고. 10번을. 그게 말이 돼요. 봐봐. 그러니까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아니 여기에 현재 가치라고 자기가 등에다가 문신을 팠는데 요걸 10번을 쓰면서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 현가계수는 현재 가치 계수다.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 현가계수, 현가계수다. 이걸 실제로 썼단 거야 10번을. 10번을. 그분은 공부 안 해야지. 무슨 말 했죠? 저당 상수가 현재 가치 계수다. 요거 10번을 써야지 요거를. 의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요 2개는 자신들이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하니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현재 가치 계수라는 게. 그럼 저당 상수를 봐봐요. 이름에 현재 가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당 상수는 현재 가치 계수구나. 이렇게 외워야지. 여기 볼래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연금 미래 가치 계수는 요 2가 자기들이 미래 가치라고 등에다 문신 팠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미래 가치 계수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감채 인규수는 아무리 봐도 현재란 말도 없고 미래란 말도 없잖아요. 그래 외워야지. 감채 인규수가 미래 가치 계수구나. 이렇게. 그게 구분이에요. 구분은 예전에 2번 나오고 안 나와. 이제 역수는
역수는 역시 제가 증명을 막 하면 증명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없어요. 증명해봐야 여러분 따라오도 못하고 의미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암기상이 그런데 뭐가 역수냐면 분자 분모 바꾼 게 역수야. 뭐요? 이 역수라는 게 이런 거라고. 역수는 분자 분모를 바꾼 게 역수야. 그러면 1번 요 3분의 2의 역수가 뭐래요? 3분의 2 역수가 2분의 3이지. 그냥 바꾼 거. 그러면 2의 역수는 뭘까? 2의 역수는 2의 역수가 2분의 1이요. 2는 1분의 2라고 1분의 2. 자, 그러면 A의 역수는 뭐래요? A분의 1이지 뭐요? A분의 1. 이게 역수야. 분자분모 바꾼 거. 자, 이제 그다음에 역수끼리 곱하면 나중에 또 이제 다 기억이 없겠지만 나중에 물어보면 역수끼리 곱하면 몇 대일까? 1대 1. 역수끼리 곱하면 2분의 3하고 3분의 1을 곱해볼까요? 약분돼서 없어져요. 1 된다고. 역수끼리 곱하면 몇 된다? 1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어떤 게 역수냐면 이제 이게 역수예요. 봐요. 어떤 게 역수냐면 예? 이렇게 두 개가 역수예요. 이렇게.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현재가치계수하고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가 역수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공부가 편하려면 연금의 현재가치계수하고 연금의 미래가치계수가 역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연금의 현재가치계수하고 저당상수가 역수예요. 이렇게. 연금의 미래가치계수하고 감책인계수가 역수라고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 암기. 무슨 말이 됐습니까? 암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역수는 무조건 암기한다. 암기. 일시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역수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그러면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역수는요. 저당상수.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역수는요. 감채기금계수. 이렇게. 그럼 이제 활용. 이 활용이 뭐냐면 이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저당상수는 뭐 할 때 써먹느냐? 감채기금계수는 뭐 할 때 써먹습니까? 그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 총 이 4개 사항 중에서 요 역수 잘 내고 활용 잘 내요. 계산은 상대적으로 좀 안 내요. 요 9번은 이제 잘 안 나올 것 같고. 그럼 역수는 이제 외우셔야 되니까 외우고 활용 쓰임새입니다. 이 6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저당상수. 저당상수 쓰임새 가장 잘 나와. 저당상수 쓰임새가. 그 다음에 감채기금계수. 자, 볼게 이제 쓰임새를 해볼 테니까 들어보시라고요. 이런 경험은 거의 다 해볼 건데요. 내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저당상수 쓰임새입니다. 저당상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만약에 3억을 대출 받는다면 아직 대출 받은 게 아니라 3억을 대출 받는다면 그러면 우리 집 아저씨 소득하고 내 소득 합쳐서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런데 뭐 애들 학원비 빼고 뭐 보험료 내고 나면 그러면 200만 원 남는다. 그럼 내가 3억을 대출 받아서 한 달에 200만 원 한 달에 3억을 대출 받아서 원리금이 과연 얼마일까? 은행에다 갚아야 돼.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일까? 그럼 원리금 상환액이 250이다. 그럼 2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250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한 번씩 생각해 볼 거라고. 그러면 요 저당상수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어떤 이유로 돈 빌리고 매월 은행에다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써먹는 게 저당상수야. 저당상수.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렸다. 돈 빌렸는데 근데 매월 은행에다 과연 얼마씩 갚아야 될 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저씨만 벌고 집에서 부인은 뭐요? 전업주부다. 그럼 아저씨 월급이 한 달에 500만 원이다. 그럼 500만 원 가지고 어렵게 살아가고 겨우 저금해봐야 한 달에 50만 원밖에 저금이 안 된다. 근데 내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돈을 3억을 대출 받는다면 과연 한 달에 얼마씩 갚아나가야 될 것인가? 그럼 한 달에 갚아나가는 금액이 만약에 150씩 갚아나가야 된다. 그럼 나머지 50만 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아, 그러면 대출을 못 받겠구나. 이거 한다네. 이거 하겠다는 소리야. 그게 저당상수 쓰임새야. 그러니까 저당상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돈 빌렸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갚아야지. 그럼 이제 쓰임새가 저당상수 나와요. 그럼 이제 저당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당이란 말은 돈 빌렸다는 소리야. 돈 빌렸다. 저당이. 은행에 돈 빌렸다. 그럼 저당 상수는 어떨 때 써먹냐면 내가 돈 빌리는데 이제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돈 빌릴 때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 있다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빌리고 돈을 갚는 방법이야. 그럼 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은 내가 돈 빌리고 원리금을 언제나 똑같게 한 달에 750만 원, 750만 원 계속 750만 갚아 나간다는 거야. 그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야. 이 방법으로 융자 받고 매월 융자 받았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매월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 그럼 한 달에 원리금 얼마씩 갚아 나갈까? 원리금 상환액. 요 원리금 상환액 요걸 계산할 때 써먹는 게 뭐예요? 저당 상수라는 거야. 이거 계산할 때. 의미하셨죠? 그거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많이 한다니까요. 한 달에 월급이 5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나면 50만 원밖에 안 남는다. 그럼 과연 이 50만 원을 내가 갚아 나가야 되는데 3억을 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럼 3억을 빌렸다 하고 그러면 내가 매월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을 계산해 보는 거야. 그게 빨리빨리 안 된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저당 상수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이 저당 상수를 이용을 하면 바로 원리금 상환액이 계산된다는 소리야. 그럼 저당 상수는 뭐 할 때 써먹는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으로 융자 받고 매월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써먹는 거다. 저당 상수라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가구가 매월 상환해야 될 금액을 산정할 때는 저당 상수를 사용한다. OX? O.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융자액이 3억이면 3억, 10억이면 10억 여기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 계산되는 거야. 그럼 이런 거잖아요. 저당 상수 너는 뭐 하는 놈이야? 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으로 융자 받고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을 때 계산을 써먹습니다. 그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된다고. 융자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계산된다. OX? O. O잖아요. 그러니까 저당 상수는 돈 빌렸다. 갚아야 된다. 그거야. 다음은 조건이 원리금 균등이라고. 자, 나중에 자세히 배워요. 이제 2월달에 자세히 배우는데. 자, 주의할 것은 돈 빌릴 때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을 빌릴 수도 있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원금 균등. 이 원리금 균등하고 원금 균등은 다른 말이야. 상환 방법이 있다고. 자, 이게 이런 거예요. 돈을 빌리고 갚으는데 자, 은행 가서 이거 선택하는 거야.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고 요 갚는 방법이야.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원리금 균등을 빌려오든 원금 균등을 빌려오든 나는 원리금을 갚아야 돼. 근데 이 저당 상수를 이용해서 원리금 상환을 계산하는 것은 요거야. 요거. 원리금 균등 이걸로 빌려왔을 때 그때 저당 상수 써먹는 거야. 그럼 원금 균등 상환 방법 이 방법에서는 저당 상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무슨 말 이해됩니까? 봐봐. 내가 돈을 3억을 대출 받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고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이 있다니까. 그 두 가지 다 원리금을 갚아나가. 원리금을. 이 두 가지 어떤 것을 빌리든 간에 얘도 나중에 원리금을 갚고 얘도 원리금을 갚는단 말이에요. 얘도 돈을 그러니까 이 방법이 다른 거야. 방법이 갚아 나가는 것은 막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요거는 원금만 갚아.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돈 빌리면 어떤 방법을 빌리든 간에 돈 빌리면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돼. 근데 원리금 균등이라는 게 있고 원금 균등이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원리금을 갚는다고. 근데 저당 상수, 요 저당 상수를 이용한 것은 이것만 저당 상수 이용한다니까. 이 방법만. 그러면 이 원금 균등으로 돈 빌렸어요.
이거 빌렸으면 원금만 갚아요? 원리금을 갚아요? 원리금을 갚어. 근데 이름이 원금균등이랑 있다는 거야. 원리금을 갚은데 이때는 저당사수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지금 이해됩니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저 이해가 안 되네. 봐봐. 돈을 빌릴 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 있는데 그럼 둘 다 어떤 말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균등이든 돈을 빌렸으면 원리금을 갚은단 말이에요. 갚는데 요 원리금 균등 이 방법으로 빌려왔을 때만 저당상수 사용한다고. 그럼 시험 문제가 봐봐. 원금 균등으로 돈 빌려왔다. 원금 균등으로 돈 빌려오고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저당상수를 사용한다. 올까 X일까? X란 말이에요. X. 그러니까 자 저당상수는 뭐 할 때 써먹어요?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써먹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냐? 원금 균등이 아니라 뭘로 배웠을 때? 원리금 균등일 때만. 이해됐나요? 이렇게. 자 다시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 이거 원리금 나왔잖아.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저당상수예요.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 방법으로 돈 빌렸다. 그럼 저당상수가 올까 X일까? X요. 그러니까 이 저당상수하고 관련된 것은 이거라 봐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은 저당상수와 관련이 없다. 자 마무리. 저당상수는 뭐 할 때 써먹어요?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써먹어요. 근데 무슨 조건일 때?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일 때. 돈 빌릴 때 이런 방법이 있잖아. 이제 다음에 배운다고 이렇게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방법이 있다고.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고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 둘 방법이 있는데 둘 다 돈을 빌리면 원리금을 갚는다고. 근데 이 원리금 균등 이것일 때만 저당상수를 사용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원금 균등은 저당상수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소리라고. 없다. 예? 자 됐어. 이제 저당상수 됐어요. 자 감채 기금계수라는 게 있어. 감채 기금계수. 요거 감채 기금계수. 그 감채 기금계수라는 게 있단다. 그러면 감채 기금계수는 어디다 써먹는가? 감채 기금계수는 뭐 할 때 써먹는가? 요건 적금 드는 거야. 적금. 요거는 융자 받는 거고.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융자 받는 거고. 융자. 요 감채 기금계수는 적금 드는 거라고. 자 이럴 수 있잖아요. 봐봐요. 이거 한 번쯤 다 생각한다고. 내가 아저씨 월급 가지고 아니 또는 우리 집에 아저씨하고 뭐 부인하고 다 월급 가지고 먹고 쓰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적금 하나 가입한다. 그러면 이러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봐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 들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내가 3년 후에 1억을 받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얼마씩 적립해야 되는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럼 이런 거야. 요 감증 교수는 이런 거라고. 내가 10년 후에 회사 그만두고 내 시골에다 전원주택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 10억이 필요하다는 10억이 이렇게. 그럼 10년 후에 10억을 타는 적금에 가입한 거야. 적금에.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은행에다가 적금액을 부여해야 돼? 안 부여해야 돼? 부여해야 되지.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매월 불입해야 되는가? 불입액. 이것은 이제 적립액이라고 한다고. 적립액. 요 불입액, 적립액. 이거 계산할 때 써먹는 게 감채기금계수라고. 감채기금계수는 미래에 10억을 타는 적금에 가입했다. 그럼 매월 내가 은행에다 얼마씩 불입해야 되는가? 요 불입액, 적립액이 나오면 감채기금계수야. 그 불입액, 적립액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10억 여기다가 감채기금계수를 곱해버리면 그럼 그게 뭐가 된다? 불입액, 적립액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감채기금계수는 뭐 하냐? 불입액, 적립액 계산을 써먹는다. 저당상수는 뭐 하냐? 저당상수는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는데 무슨 조건일 때?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일 때 원리금 상환을 계산할 때 저당상수다. 저당이란 말이 돈 빌렸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저당상수는 돈 빌리고 갚을 때 써먹는다. 의미 아시겠습니까? 예. 자, 거기 기출지문 한번 볼게요. 기출지문 봅시다. 자, 1번.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감채기금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OX.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감정계수의 역수관계 있다. OX, X. 그 위로 올라가 봐요. 그 위로 올라가면 역수관계에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하고 뭐하고 역수요? 저당상수잖아요. 저당상수. 저당상수. 그럼 1번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감정계수의 역수입니까? 저당상수의 역수입니까? 저당상수가 역수죠. 틀린 말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합의 시한가치 계수 하는데 첫 번째 구분, 두 번째 역수, 그다음에 세 번째 활용 했잖아요. 활용은 두 개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수는 반드시 아셔야 돼. 자, 여기 봐요. 일시불의 현가 계수라는 게 있다고 이렇게 현가 계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시불의 내가 계수가 있고, 일시불 내가, 요 내가가 이제 미래가치 계수 이렇게 있다고. 요 두 개가 역수야 이렇게 역수. 그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있고,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라는 게 있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저당 상수라는 게 있고, 감채 기금 계수라는 게 있다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두 개 역수면 좋을 텐데 이게 역수가 아니라 이렇게 역수라니까. 이렇게 역수고 이렇게. 그럼 연금의 현가 계수와 뭐가 역수하겠다? 저당 상수. 근데 거기는 감채 기금 계수의 역수가 나왔잖아요. 틀린 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따 갑시다. 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합의 시한 가치인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나왔습니다. 그럼 저당 상수야. 볼 것도 없다고. 여기잖아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으로 돈 빌렸다잖아요. 그럼 갚아야 돼. 원리금 상환은 뭐다? 저당 상수. 자, 봅시다.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을 경우 융자 받았다는 소리네요.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을 계산하려면 뭐다? 저당 상수. 그럼 5입니까? X입니까? 5. 자, 3번 갑시다. 3번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제출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 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OX, X. 저당 상수가 나오려면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 그러면 거기 2번하고 3번 지문을 유심히 봐봐요. 유심히 보면 딱 한자 차이야. 원리금이냐, 원금이냐. 나머지 다 똑같아. 원리금이냐, 원금이냐. 이해됩니까? 그러면 2번 문제가 몇 회 나왔어요? 2번 지문이 26회. 그 다음에 2번은요 29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봐요. 합리적으로 출제자는 29회 때 출제자가 26회 때 문제를 보고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다만 원리금이냐 원금이냐 그것만 내놓고 나머지 다 똑같잖아요. 의미하시죠? 그래서 제가 처음 우리 공부 시작할 때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랬다고. 기출문제가. 왜? 똑같이 내니까 이렇게. 자, 마지막에 4번. 은행에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경우 대출받았습니다. 이제 갚아야 되겠죠?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한 경우는 감채기수 사용한다. OX. 네? 감채기수는 불입에 감채기수는 불입에 계산할 때 그럼 돈 빌렸다고 나왔잖아. 돈 빌렸다고 나오면 불입에 감채기수 아니라고. 돈 빌렸다고 나오면. 그럼 마지막에 3번 보면 4번 보면 은행에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매월 상환해야 될 금액 이게 원리금 상환액이야. 그러면 감채기수죠. 아니잖아요. 그럼 돈 빌렸다고 나오면 감채기수는 절대 아니라고. 그럼 이건 뭐예요? 4번. 4번 뭐 들어가야 되니까 OX인데 X인 줄 아는데 X는 아는데 감채기수 아니고 뭘 하게 해야 되냐고. 그거 물어보잖아. 4번이 X란 건 아는데 감채기수 아니고 무엇을 써야 되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뭘 써야 돼요? 저당상수. 자, 그러면 고침은 자, 저당상수 쓰지 마세요. 거기다 저당상수 쓰지 말라고 봐요. 자, 감채기수 X하고 저당상수 쓰지 말라고. 자, 그 지문은 4번 지문 5의 X예요. 4번은 5의 X예요. X 맞잖아요. 그럼 옳은 말을 지금부터 바꿔보자는 소리야. 그럼 제가 말을 할 테니까 이게 이제 지금 말하는 게 옳은 거 봐봐요. 은행에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경우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저당 상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바꿨어. 감채기수 자리를 저당 상수로 바꿨다고. 5의 X예요. 오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럴 줄 알았어. 오라고 할 줄 알았어. 봐봐요. 저당 상수가 나오려면 이 말이 나와야 돼. 이 말.
거기서는 어떤 조건을 빌렸다고 안 나왔잖아. 마지막에 돈 빌렸다고 나왔죠. 그럼 돈 빌렸는데 원리금 균등인지 원금 균등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2번 올라가봐. 2번. 2번처럼 원리금 균등으로 돈 빌렸을 때 그때 저당상수라고. 그렇죠? 그럼 4번은 돈을 빌렸는데 원리금 균등인지 원금 균등인지 이거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안 했으니까 저당상수라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지문은 무조건 틀린 지문 맞아. 틀린 지문 맞는데 이걸 옳은말로 고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저당상수 자리에다가 아니 감정규 자리에다가 저당상수를 넣는다고. 저당상수 들어간다 해도 이건 옳은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저당상수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 원리금 균등이 나와야 돼? 원금 균등이 나와야 돼? 원리금 균등이 나와야 돼. 근데 거기는 원리금 균등의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당상수를 들어간다 해도 옳은 말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해됩니까? 예,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합의 시한가치입니다. 자, 넘기면 뭐 나오냐면 현금 수지의 측정이 나와. 현금 수지 측정. 그 현금 수지 측정은 이제 오늘 안 하고 다음 주에 할 건데, 자, 그거 한 장 넘겨봐요. 넘기면 현금 수지 측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현금 수지 측정 나오면서 그림 나오고 그 밑에 가면 동그라미 1번에 뭐가 나오냐면 영업 현금 흐름 나왔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대 단위수 곱하기 단위당 예상임대로는 가능 총소득이고, 여기서 공시물 불량부채 빼건 기타 수입을 더했던 유효 총수도 나왔죠? 이제 요거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자, 이게 좀 볼까요? 아까 제가 읽었던 거하고 요거다 똑같은 거 봐봐요. 아까 우리 읽었던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 읽었던 거하고. 요렇게 만들어놨네. 이렇게. 요거 만드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야, 이게. 이렇게. 다음 주 이제 요거 갖고 혼자 공부할 거예요, 다음 주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딱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뭐, 백운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고, 백운점 뭐 좀 공부를 좀 더 했어요. 백운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일단 동영상은 여기까지만이야. 여기까지만. 그리고 백운점은 여기 좀 더 했는데, 1시간 정도 더 했는데, 1시간 더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으니까, 여기 우남점은 이제 일단 여기까지야.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 이제 투자를 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 했으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쭉 볼 테니까요. 투자를 써진 거 그 2페이지 봐봐요. 2페이지에서 부동산 투자의 개념 찾으셨죠? 개념에서 현재 확실한 수입이 희생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선택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도 마다 높아진다. 위험과 수익 무슨 관계 있다? 비례관계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자, 넘겨봅시다. 넘겨서 자, 투자 분석한다 말이 무슨 말이냐?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는 있다는 것은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예상되는 현금 지출을 비교한다. 그래서 수입이 더 크면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투자 분석은 결국은 현금 수익과 지출, 현금 수지를 분석한 것이다. 현금 수지. 그 밑에 이제 현금 수지의 현금 흐름 측정.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현금 흐름이 운영, 보유할 때 운영을 통해서 영업 수지, 그것을 소득이라고 하고, 팔 때, 처분할 때 처분 수지, 이걸 자본이득이라 한다. 그럼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은 두 가지라고. 보유기간 동안에 현금이 있고 처분 시 현금이 있다. 이렇게. 자, 그 밑에 위험 갑니다. 위험은 불확실성을 위험이라고 하는데, 위험을 측정할 때는 표준 편차와 분산으로 측정했다. 위험의 종류, 분산 투자 위험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두 가지 했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려서 투자했어요. 그러면 은행 돈을 갚아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못 갚는다. 원리금 상환을 못한다. 채무 불이행을 뭐라 한다? 금융적 의미라 한다. 그러면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한다면, 은행에 돈 안 빌려온다면 금융적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자, 유동성 의무로 갑니다. 유동성 의무는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다. 현금화가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서 팔려고 하는데 잘 안 팔리니까 10억짜리를 7억에 팔 수밖에 없다. 그럼 10억짜리가 7억 됐으면 시장 가치가 3억 손실을 봤다. 이게 유동성 의미를 한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유동성 의미를 합니다.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은 100% 계산 문제고 나오면 요구 수익률은 이론적으로 내는데 요구 수익률은 투자액에서 충족돼야 되는 무슨 수익률이다?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최소한의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다르다. 주관적이고 기회비용이라 한다. 요구 수익률의 구성은 두 가지로 어떻게?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 여기에 덤으로 예상 인플레이션이 들어간다. 시간의 대가를 무위험 승률이고 위험의 대가를 위험할 중이라고 한다. 무위험 승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럼 무위험률이 높아지거나 위험이 높아지면 요구순위를 뭐 한다? 높아진다. 요구순위라고 기대순위를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느 경우에 투자한다? 기대순위이 요구순위보다 더 높으면 투자한다. 기대순위이 더 높을 때 투자한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했습니다. 포트폴리오까지 해볼게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 것이다. 위험은 두 가지가 있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분산의 공통적인 것이다. 거기에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이 있다. 이 체계적 위험은 어떤 경우도 제거할 수 없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고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것으로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감소시킬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박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감소 5, 비체계적 위험은 0까지 감소할 수 있다. 5, 체계적 위험 감소 X, 체계적 위험 0까지 감소 X, 총위험 감소는 5인데 총위험 0까지 감소는 X가 되고 모든 위험 감소 그러면 X가 된다. 왜? 비체계적 위험만 감소하니까. 마지막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감소로 나오면 X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합계 시한가치 했습니다. 자, 합계 시한가치에서는 현재가치, 미래가치 논리를 배웠는데 현재가치가 미래가치고 할 때는 이자율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자율 크기에 따라서 미래가치 금액은 달라진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가치 금액은 커질 것이고 반대로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로 갈 때 이자율만큼 이자를 빼서 금액이 작아진다. 이걸 할인이라고 한다. 할인. 그래서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로 갈 때는 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할인율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럼 할인율을 크기에 따라서 미래가치 금액은 달라질 것이다. 아니, 현재가치 금액은 달라질 것이다.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면 할인을 많이 한다. 깡을 많이 한다. 현재가치 금액은 작아진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가치 금액은 작아진다. 그 다음에 합계 시한가치 계수란 걸 했습니다. 합계 시한가치 계수는 총 6가지가 있다. 그럼 합계 시한가치 계수는 뭔데? 현재가치, 미래가치를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이다. 현재가치 계수 3개, 미래가치 계수 3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현재가치 계수 3개,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 미래가치 계수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있고 감채 기금계수가 있다. 이제 역수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하고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가 역수다.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와 저당상수가 역수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뭐가 역수다? 감채 기금계수 역수다. 마지막 쓰임새. 쓰임새는 원리금 균등 불안 상환 조건으로 돈을 유증자 받았다.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에 뭐다? 저당 상수다. 그러니까 저당 상수는 무조건 돈 빌리고 갚을 때 무슨 조건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원금 균등으로는 돈 빌렸다. 이때는 저당 상수 쓰는 게 아니다. 무조건 원리금 균등. 이때만 저당 상수다. 원금 균등은 저당 상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적금 들었다. 10년 후에 10억을 받는 적금 들었다. 그럼 매월 갚아야 될 불이백, 매월 갚은 게 아니라 매월 불입해야 될 금액, 적립액을 구한다. 뭐다? 감채 기금계수다.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